고령화 추세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강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종합병원들 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도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 전략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건국대병원의 양정현 의료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국내 탑5 병원을 지향하는 건국대병원의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건국대병원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 간략한 좀 개괄적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건국대병원은 1931년 일제하에서 원래 의사이셨던 상어 유석창 박사님께서 구려제민이라는 기치하에 자선병원인 민중병원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걸 모태로 해서 쭉 화양동 지역하고 건국대학 학교 내에 위치하면서 그런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 또는 교직원 그를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해왔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과대학을 또 만들면서 그 의과대학을 후원하는 그런 부속 병원의 좀 확충을 위해서 2005년에 신축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개원을 하면서 최신 설비를 갖추고 대량 병동 중환자병실 등 이런 거 확충을 해서 한 878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5년 빅5를 모토로 해서 지금 열심히 진료하고 연구,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정도 된 걸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방암 분야에 아주 명의시로 알려져 계신데 의사 하시는 거하고 또 실제 병원을 경영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해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어렵죠. 뭐든지 쉬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요즘 불경기라고들 경제적으로도 얘기되는데 병원도 불경기의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병원 경영이라는 게 어떤 비영리적인 그런 경영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영상에는 의료보험 또 건강보험의 규제라든지 또 거기에 비해서 환자들도 욕구는 굉장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균형 맞춰가면서 경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탑5로 이제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경쟁한다는 게 이제 삼성,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병원들도 어떤 경영 전략이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빅5를 얘기하는 거죠. 탑5라는 건 사실 그 규모의 지금 경쟁, 병원도 규모의 경쟁이니까. 근데 저희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900병상 남짓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규모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고 질로 탑5를 이루겠다. 어떤 질을 말씀하시는지? 작지만 소위 강소 병원, 작지만 강한 병원 이런 전략을 취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건국대학병원이 믿을 만한 병원이다. 최고의 병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건국대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것만은 우리가 강점이 있다라고 이제 내세우실 수 있는 게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이제 강하다고 하는 분야가 암 중에도 요즘 대부분 빅5 병원은 모든 암을 다 암센터, 암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중에서 암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의료진이 우수한 소화기 암이라든지 또는 여성암, 제가전공한 유방암, 또 자궁암 이런 몇 개 암 분야, 그 다음에 심장 수술 분야, 그 다음에
건진에서도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저희들이 이 인프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 그다음에 치매, 예. 그다음에 정형외과의 예. 어깨라든지 이 발목 분야, 예. 관절 분야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예.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와 이제 헬스케어 뭐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 그 이제 요즘 추세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자원공사가 이제 K-워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바꿔서 이미지를 개선한 그런데 경쟁하기 위해서 뭐 거국대 병원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좀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 자체를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 어떤 거가 일반 환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가령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여성만의 강한 병원 뭐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또 우리가 예. 또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병원도 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 질환에 강한 병원 그러면은 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뭘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힘들지만. 고민은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예, 예. 그 최근에 이제 보통 뭐 종합병원 중에서 이제 좀 중환자 난이도가 높은 이런데 좀 실력 있는 병원들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네, 네, 하는 거죠. 44곳에 이제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시는지요? 그냥 대학병원이라고 그래도 그 소위 지금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옛날에 말하던 3차 병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상에 1차 병원 개원과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병원이 이제 예.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이라 해서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진입했는데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의미는 대학병원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난치 질환이나 모든 질환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인 병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최종 3차 병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이상 더 국내에서는 거기서 치료가 안 되면 국내에서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진료 인프라가 나 의료진의 실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예.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이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뭐 본인 이제 부담이 좀 높아진다 뭐 우선 이런 또 얘기도 예, 진료비 부담이 올라갑니다. 예. 그만큼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시설 뭐 이런 인력 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진료비 자체가 예. 또 상급 종합병원 그 진료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또 그 개인 의원이나 그런 다른 종합병원에서 그 진료 의뢰서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예. 무조건 처음부터 갈 수 있는 상급 건 아니죠. 종합병원 예, 예.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올 수가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담, 환자한테는 예.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그 절차상에 예. 또 부담이 있기 돼서 좀 환자는 수적으로는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보다는 적어지게 되죠. 병원에 좀 재정의 부담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재정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좀 환자가 줄고 수입도 예. 줄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올 초부터는 완전히 그걸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할까요? 예. 그 모든 걸 환자 수준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경영 면에서도 그전 2차 병원보다 더 나은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병원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종사자들, 뭐 의사 선생님들이죠. 이제 스타급 의사 또 실력 있는 의사들 영입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이고 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뭐 진전을 이루고 계시는지요?
요 근래 병원계에서 가장 치고 나오는 병원이 건국대병원이다. 예. 이렇게 평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이 인력을 스카우트 하시는군요. 예. 스타 의사들을 많이 스카우트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 그걸 그 스타 의사들로 많이 커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건국대학 그 학교법인에서 많은 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뭐 병원 그러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뭐 치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게 되면 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친절하냐 이런 게 되게 많이 따지는데 뭐 감성 그 병원 좀 지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병원 하면 딱딱하게들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치료하고 생과사에 또 갈림길에 있고 아주 심각하게 또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은 그런 그 감성에 좀 호소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뭐 가정같이 자기 집 같은 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들면 그 저희 병원에 그 피아노 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일 정오에 정오 음악회에서 그런 환자들의 정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정서를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복도에는 KU 갤러리라고 그래서 그 유명 화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딱딱하지 않는 부드러운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그런 면에서 환자한테 보다 더 친절하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방암의 명의로 잘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사 생활 시작하실 때만 해도 뭐 선택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수련을 마칠 때만 해도 그 유방암은 그렇게 중요한 암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위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이 더 그 외과의 그 질병이었는데 저는 그 우연히 박사 논문을 유방을 하게 됐어요. 유방암을 연구를 하는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미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유방암이 그렇게 많이 발병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죠. 그래서 유방암에 관심을 가지고 쭉 노력해왔던 결과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예측한 대로 된 거죠. 선진 흐름을 비추어서 이제 흐름을 읽으신 거군요. 근데 뭐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 발병 원인 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뭐 여성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나오신 김에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모든 암이 지금 원인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지목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방암은 주로 여성에서 대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원인으로서는 그 여성 호르몬이 어떤 그 유방암을 발병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나 그런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독신인 여성이라든지 어린 나이에 초경이 되든지 또는 폐경이 늦게 온다든지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 성호르몬 작용 기간이 긴 경우 그럴 때 또는 그 여성 호르몬을 뭐 섭취를 많이 했다든지 또 그런 비만 여성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그 중요한 관건을 주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유방암이다. 유방암의 예방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죠. 비만하면 안 될 거고요. 빨리 결혼하고 아기를 많이 낳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자연을 거슬리면 오히려 지금 뭐 10,000원에다가 독신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암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농담도 하는데 결국은 그 너무 생활 패턴이
예. 그 서구화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기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비만하고 그런 거를 이제 거꾸로 하면 예. 예방 방법이 됩니다. 예. 운동 열심히 하고 예. 채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비만이 안 오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그러니까 예방법이다. 뭐 그렇게 자기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고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절제를 하게 되고 사실 여성들은 이제 심리적 상실감이 큰데 또 보존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와 있는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그 유방암 수술법은 무조건 유방을 다 전절제를 해버려서 그 완전히 가슴이 절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완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전절제만 해가지고는 이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조기 발견해서 그 유방을 일부만 절제해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서 보조요법, 소위 그 항암제라든지 또는 그 방사선 치료 이런 보조요법을 추가를 하면 전절제한 거나 결과가 똑같더라.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좋은 그런 보존술을 많이 하게 됐죠. 이제 요즘은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거의 70% 선진국 수준이 거의 보존술이 70% 유방암의 수술 방법이 있어서 전절제보다 그 보존을 하는 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뭐 유방암 통계는 지금 한 60% 한국 유방암 학회 통계는 되지만 저희는 더 좀 그 보존율이 높은 거죠. 예. 그 이제 개인적으로 쭉 이제 의사 생활 하시면서 이제 가장 뭐 보람을 느꼈던 일이 좀 있으신지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의사는 뭐 환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보람도 그 환자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령 가장 보람 느끼는 게 유방암 환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수술한 분이 전혀 그동안 소식을 모르다가 한 20여 년이 지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 한번 진찰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나타났을 때 그런 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예. 그 사실 이제 뭐 어찌 보면 또 고령화가 또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다양해지고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현대적 이런 삶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물론 상식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나오신 김에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통상적인 그 건강 유지법이 뭐 그러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는 결국은 그 우리가 제일 그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비만 아니겠습니까? 유방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만을 피하려면 결국은 또 운동을 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옛날에 뭐 히포크라테스도 말했다시피 그 한의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거가 또 중요하죠. 영양 상태가. 그러니까 그 먹는 거를 어떻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느냐. 그것도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거는 없고 오히려 상식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비만이 안 오도록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가 건강 비결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신 건강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신감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또 병이 깃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신 건강법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그 요즘 뭐 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이제 요구들이나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병원은 어떤지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이제 병원의 소명이 아까 뭐 의학
뭐 진료가 주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진료 플러스 의사들 미래 의사들 예. 양성하는 교육, 그 다음에 또 그 앞으로의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하는 연구. 예. 이거에 플러스 요즘 요구되는 거는 사회 공헌입니다. 사회 예. 봉사. 그래서 이제 저희 건국대학병원은 일찍이 대학병원으로서는 유일하게 WHO 건강증진병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하는 건강증진병원이라는 거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지역사회 의료봉사 예. 또는 예방, 질병 예방에 공헌할 수 있는 병원이 되라,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 특히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외국인 진료, 또 소위 뭐 해외에도 물론 의료단을 봉사단을 파견해서 올해는 월남 같은 데도 가서 봉사를 했고, 또 빈민층이 있거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의 의료 봉사를 매주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국대병원 의료원장으로서 병원 발전, 비전, 청사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의료원장 재직하면서 저 소원은 하여튼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한층 더 발전된 건국대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발전시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저한테도 달려 있고 또 저를 믿고 따라주는 우리 직원들한테 또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그거 제가 마치고 나서 그 사람은 진짜 병원 또는 의료원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노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국대 의료원이 뭐 역사는 아까처럼 8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축 개원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10년이 안 되는 역사, 또 새로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생병원에 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더 조화롭게 해서 더 건국대학병원이 어떤 분야에선 믿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병원이다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이제는 병원도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건국대병원은 암치료와 헬스케어 등 질적인 경쟁력을 장점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뜻하신 대로 2015년에 탑5 종합병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양정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